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쿠라TV 권주정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KT 채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부셔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가지는 기업이 KT를 포함해서 CJ랑 롯데, 아마 이렇게 세 개가 사실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문의도 많고 또 여러분들의 관심이 좀 많은 3대장 기업인데, 이게 아마 문이과의 균형이 그래도 잘 맞는 곳이라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KT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저랑 또 얘기하면서 지원 전략도 잘 수립하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한번 공고 보시면은 크게 세 가지로 아마 나뉘어진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졸 신입, 그 다음에 해외대 출신으로 제한된 해외 인재 채용, 그리고 4차 산업 아카데미, 명칭이 저 깜짝 놀랐습니다. 4차 산업 아카데미가 있었죠. 이거는 이제 삼성의 여러분들 SCSA 전형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부분은 대졸 신입에 한정지어서 얘기를 할 건데, 특히 4차 산업 아카데미 중에 여러분들 한번 공부 이렇게 쫙 보시면 ICT 융합 컨설팅이라는 직무가 보이실 거예요. 사실 여기는 문과분들 중에서도 IT랑 연결고리가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이와 관련된 컨설팅 경험이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분들은 사실 영업적인 역량이나 경영에서 지금 KT 공고들 보면은 경영에서 아주 특정한 걸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어필이 어렵다고 판단되신 분들은 전략적으로 쓰는 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이유 중 하나가 이번에 채용 규모가 300명인데 4차 산업 아카데미만 그중에서 80에서 90명 가까이 뽑는다가 돼요. 그중에서도 사실 ICT 융합 컨설팅은 상당 부분 차지할 걸로 좀 예상되기 때문에 문과분들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요즘에 저한테 가장 많이 문의를 주시는 것 중 하나가 현대자동차의 수시 채용의 충격파가 굉장히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 의미가 뭐냐, 뭐 예를 들어서 KT 같은 경우도 시사점이 있는 거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대기업 KT를 포함한 대기업군이 급격히 직무로의 패스, 그러니까 과정을 증명하는 과정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KT의 전형에 대해서 두 가지로 좀 요약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KT 전형의 특징을. 첫 번째는 직무로의 패스의 정확한 증명, 두 번째는 미래 먹거리와 직무의 커넥, 이 두 가지로 자소서를 작성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어필해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직무로의 패스, 그러니까 PATH, 여러분들 이거 패스 설마 뭐 PSS로 뭐 그렇진 않겠죠? 자, KT가 하는 사업이 보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독특하고 이 직무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준비 과정을 통해서 나름의 관심과 전문성을 최소한 2단계 이상으로 증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직무로의 패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미래 먹거리와 직무의 커넥, 이 부분은 우리 5G, 플랫폼, AI, 그 다음에 스마트 에너지 등 사실은 KT에서 엄청 강조하는 것들이 있죠. 사업 포트폴리오에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단순히 그것을 언급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직무와에서 그것을 어떻게 연결을 지을 것인가에 대한 해명이 반드시 KT의 4개의 문항 중에 나와야 된다라는 것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 조금 팁처럼 제가 하나 좀 드리자면, 특히 스마트 에너지 부분은 KT의 본류의 사업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고 KT의 견해이기도 하죠. 뭐 전혀 관계가 없죠. 신사업 부문이기 때문에 이공계분들이야 사실은 연관성이 없는 거를 어필하기가 쉽지가 않지만, 문과분들은 사실은 이 부분의 언급을 통해서 KT의 포트폴리오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있다라는 미래 먹거리와 본인 직무의 커넥이라고 하는 부분을 연결시키기는 이 언급이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공계랑 문과랑 좀 개별 직무 단위별로 한번 좀 설명을 간단히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이공계 직무 설명을 조금 대충 드릴 건데, 그거는 제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트워크랑 IT라고 하는 두 개의 대형 카테고리가 사실 예상 범주대로 떴어요. 이건 뭐 다 예상됐던 거고, 그래서 뭐 네트워크 기술이니 개발이니 컨설팅은 전통적인 우리 전공 관점에서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에너지 기술 직무가 이번에 새로 떴어요, 그죠? 그래서 뭐 전원관제나 에너지 사업 집단 등에는 전기공학 지원자분들이 KT를 넘어가실 게 아니고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 이공계 직무들 중에서 쫙 내려서 이렇게 공부 쫙 내려서 보시면 글로벌 수행 직무가 보이실 거예요. 이거에 대한 해석에 대한 문의가 좀 많이 있는데, 신규 글로벌 사업으로 이 직무를 요약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지금 전공자분들 중에 융합 전공자분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4차 산업 아카데미에도 얘기 드렸듯이 경영학도 분들 중에서
영업 어필이 불가능한 나름의 글로벌 인재라고 본인이 판단하신 분들은 스토리 라인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도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공계 직무 이렇게 간단한데 문과 직무가 지금 문제예요. 그죠?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보면 경영이랑 마케팅 영업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뽑았어요. 사실 뭐 일반적인 전개이기도 하죠. 근데 잘 보시면 아실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이 문과 직무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인사 직무랑 기획 전략 직무는 사실은 큰 기초가 되는 직무들인데 지금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금 아쉬움을 표현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유통 채널 관리 직무가 지난 하반기와 달리 떴다는 거예요. 이걸 그래도 기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이제 KT M&S 밖에 사실 영업분들이 유통에 대한 어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뭐 그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영업 마케팅에서 총 세 가지 직무가 지금 있거든요. 여러분 아마 바로바로 보이실 거예요. 뭐 저도 지금 보면서 보지만 마케팅 기획, 유통 채널 관리, 비즈 영업 이 세 가지 중에서 선택의 영역이 지금 굉장히 혼란에 빠진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도 나 뭐 써야 되냐 이런 분들이 문과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제가 간단하게 얘기해서 마케팅 계획은 그 아마 상세 공고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BM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한정지어서 기획을 하고 그와 관련돼서의 마케팅 기획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직접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지원에 있어서 여러 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유통 채널 관리랑 비즈 영업인데 이 두 개의 특징을 제가 약간 이렇게 구분을 드릴게요. 여러분 아마 이거 좀 쉽게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유통 채널 관리는 대리점이든 직영점이든 그 외 다양한 채널이든 이 채널 자체에 대한 이해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인력 운영에 대한 부분까지 결합됐을 때 유통 채널 관리는 어필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구성원에 대한 배치나 컨설턴트 배치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비즈 영업은 좀 얘기가 다릅니다. 비즈 영업은 리텐션 영업, 컴플레인 대응, 그리고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하는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비즈 영업은 사실은 제가 운영하는 사무실에도 와요. 자, 여러분 뭐 6개 회선을 쓰시는데 바꾸시고 비즈 폰도 바꾸시고 또 다른 뭐 강남 사업장 어떻게 하시고 막 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만약에 SK를 쓰고 있었어요. 그러면 KT에서는 방어를 하죠. 그걸 락인이라고 표현하든 리텐션이라고 표현하든 리텐션 영업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은 사실은 채널 관리와 다르게 직접 대면에서 수주 영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컴플레인 대응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에 따르기 때문에 각각에 맞는 커스터마이징에서 제한하는 역량도 중요한 것입니다. 즉 어필 포인트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내가 유통 채널 관리다, 비즈다 정하셔야지 다소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 제가 여러분들 어떤 정보 속에 있는지 대강 알거든요. 뭐 남자를 뭐 뽑는다, 뭐 어떻게 뽑는다인데 사실은 그런 역량이 특정 성별이나 뭐 그런 거에 좀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지 KT 자체가 성별을 구분해서 채용을 매우 하고 있는 저는 그런 회사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회사들도 물론 있는데 KT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걸로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세 가지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이게 자소서 면접 다 포함해서 제가 그걸 언급을 하고 전체적인 전략에 대해서 마무리를 좀 드릴게요. 첫째는 제일 자소서에 여러분들 많이 쓰는 게 뭐냐면 2위라서 쫓아가겠다. KT가 2위인 거야. 쫓아가겠다인데 이거는 정말 KT의 인지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KT 내부 구성원분들 중에서 일정 역할 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면 우리가 2위기 때문에 따라가는 그런 얘기 아무도 안 하세요. 이건 진짜예요. 채용 설명회도 가보세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우리 생각보다 더 높고 또 사실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쫓아가겠다는 표현은 절대 쓰시면 안 될 것 같고 이거는 공식적으로. 두 번째는 여러분 자기소개서 보면 내가 이거 자기소개서 지금 내가 약간 이렇게 딱 유추해서 딱 보면 5G 얘기가 전체 자소서에 내가 50% 넘는다에 내 경력을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관점. 첫째는 5G 얘기를 쓰는 것은 관계가 없어요. 5G 얘기 써야죠. 왜냐면 이번 채용 자체가 5G 채용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단선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정말 피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냥 중요한 거야. 5G 시대가. 뭐 내 역할은 없어. 뭐 5G 시대 뭐 경영 전략은 뭐 됐고 5G 시대를 통해서 아마 KT가 잘 될 거야라고 풀면 단선적 언급이기 때문에 평가를 받기가 어려워요. 남이 다 그렇게 쓰거든. 직무 연결이 핵심이에요. 가령 봐봐요. 만약에 저 같으면 전 인사잖아요. 저는 5G 시대예요. 그러면 그에 수반되는 R&D서부터 검증까지 다양한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인사에. 근데 나는 그와 유사한 경험도 있고 역량도 있다.
이렇게 5G를 접근해야지 5G 중요하다 이렇게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많이 쓰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통신사 영업 특히 마케팅 뭐 기술분들도 네트워크 쪽도 많이 그러시는데 아르바이트를 기반으로 해서 많이들 쓰세요.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 B2C의 한가운데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 추측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곳들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심지어 스마트 에너지까지 포함해서 사업 포트폴리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그 판매 아르바이트 뭐 이런 것으로 언급을 그걸로만으로 어필을 하기에는 상당 부분 어렵다. 그래서 조금 올라가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유통채널 관리나 비전에서 제가 분명히 아까 얘기한 게 있죠. 그게 있다고 주장해야 되는 거야. 그거는 전공이든 기타 경험을 통해서도 어필을 해야 되는 과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꼭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제가 KT 이번 채용과 관련돼서의 제 총괄 의견을 전달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문과분들, 이과분들도 마찬가지로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